네, 안녕하세요. GB투자자문 마경환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시장이 급등락하고 있어서 최근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최근에 장이 하락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또 이 장의 성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언제 정도에 장이 반등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뭐 이런 것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순서는 이렇게 좀 잡았어요. 오늘 설명드릴 거. 첫 번째는 오늘 연초에 시장 동향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저희 회사 자문상품 성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세 번째는 이번 장의 하락 원인은 어떤 건지,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이게 대세 하락장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강세장 안에 조정장인지에 대한 거를 한 세 가지 논거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러면 이 조정장이 언제까지 좀 지속될지, 그러니까 언제 반등을 할지, 또 지금 투자는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 좀 나누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그러면 향후에 이런 금년에 어떤 시장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연초 이후 시장 동향인데, 연초 이후 보시는 슬라이드는 연초 이후에 각 섹터별로 성과들입니다. 보시면은 연초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S&P 500은 참고로 이 자료는 2월 4일입니다. 지난주 기준이고요. 2월 4일 기준으로 한 5.4%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 안에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요번 조정장에서요. 특히나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리고 수익성이 나쁜 테크 주식 같은 경우는 무려 한 40% 정도 하락을 했네요.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일반 투자자들도 많이 갖고 있는 성장주, 그죠? 두 가지죠. 성장주도 시장보다 한 거의 배 이상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한 10% 이상 하락했죠. 그죠? 그리고 반면 저희 GB투자자문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좀 방향을 좀 추천을 드렸던 게 가치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이번 장에 지수보다 훨 더 잘 선방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쨌건 간에 지난 한 달 정도의 어떤 시장 흐름 안에서 굉장히 시장의 편차가 확대되고 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방금 이 슬라이드가 연초 이후니까 한 2월 4일 뭐 한 달 정도의 주요 시장 지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런 동구한 동안에 시장 지표와 더불어 저희 GB투자자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문상품 성과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죠. 1월 1일부터 해서 2월 4일까지 S&P 500이죠. 이건 S&P 500입니다. S&P 500은 지금 현재 한 5.4%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8%, 한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 지수는 한 5에서 한 10% 정도 하락한 반면에 저희 GB투자자문의 ETF들 성과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성과가 마이너스 한 1% 내외의 것도 있고 한 3.9%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한 5에서 한 10% 정도 하락할 때 저희 GB투자자문의 ETF 상품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잘 선방을 하고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빨간 색깔인 금융주 알파, 저희 금융주 알파는 동구간 동안에 거의 한 4%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무튼 금융주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한 10% 정도 하락하는 구간 동안에 GB투자자문의 자문상품, ETF 자문상품들이 상대적으로 하락장에 잘 방어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좀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요건 언제냐면은 12월 이후에 오미크론 발생할 때 시점이죠. 지난 11월 1일부터 해서 2월 4일,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성과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두 달 동안의 성과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거의 똔똔 수준입니다. 플랫했고요. 반면 기술주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1일 이후에 한 7.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저희 GB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매크로 셀렉션이라든지 인컴 셀렉션 금융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5%에서 거의 한 10%, 9%에 육박하게 굉장히 양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두 달 동안에도 저희 GB투자자문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좀 좋았는데, 뭐 왜 이렇게 상대적 성과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잘 선방하고 또 약간 기간을 길게 하니까 수익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GB투자자문이 이미 어떤 일정 부분 금리 인상을 예측을 하고 있었고 이런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잘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치주 쪽이나 유럽 쪽으로 비중을 좀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호한 성과를 만들어내었겠죠. 자, 그러면 최근 시장, 그러니까 연초에 최근 시장이 좀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최근에 급락했던 요인을 한번 점검해 보죠. 물론 뭐 유튜브상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뭐 갑자기 글로벌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나빠졌다. 또는 글로벌 성장이 갑자기 엄청나게 둔화될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습니다. 또는 인플레이션이 폭증하는 뭐 이런 우려감. 네, 맞습니다. 다 그런 모든 요인들이 다 일정 부분 영향을 줬는데 저희 GB투자자문이 생각하는 최근 금년 1월 달에 하락의 그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뭐냐면은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을 천명하면서 그죠? 어떤 긴축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죠. 이런 걸 천명하면서 시장에서 충격을 가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걸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QE에서 양적 완화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앞으로 QT Quantitative Tightening 긴축으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현재 시장은 최근에 이런 조정장을 통해서 결국 어떤 얘기냐면은 QE에서 QT로 바뀌는 이런 어떤 긴축의 금리 인상의 어떤 이런 상황을 소화하는 다이제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 움직임을 보면 과거에는 예를 들면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식 하락하게 되면은 안전자산인 국채의 수요가 커져서 금리가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돌아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 하락하는데 시중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죠. 그죠? 시중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축, 그러니까 연준이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 어떤 이런 영향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과 달리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 내용은 뭐냐면은 S&P 500의 요 색깔은 S&P 500의 퍼예요. PER이고 요 밑에 옅은 색깔은 뭐냐면 미국 10년만 국채 금리의 실질 금리입니다. 그래서 요 차트는 어떻게 해요? 아래로 갈수록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S&P 500의 PER 차트와 미국의 국채 실질금리 차트가 거의 같이 가죠. 역으로요.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장이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동반 동안에 미국 국채금리도 실질금리도 많이 올라가죠. 즉 최근 하락장이 어떤 금리 인상의 영향 때문에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현재는 긴축에 전환하는 과정에 그 이슈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금리가 뜨면서 깨졌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하락 원인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 하락이 왜 대세 하락을 지칭하는 베어 마켓이 아니라 강세장 안의 조정인 마켓 커렉션인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다른 동영상에서 아마 못 들어본 내용일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집중해서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최근의 하락장을 어떤 대세 하락장이 아닌 강세장 안의 조정장이라고 보는 사유가 4가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금리 인상인데 최근에 방금 시장 하락 요인으로서 연준의 금리 인상 요인이 촉발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 50년 동안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8번 정도 사이클이 있었는데 결론은 우리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연준 아마도 금년 3월달 FOMC 미팅 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제 드디어 시작할 것 같은데 과거 이렇게 첫 번째 금리 인상 가서 이번 흔들고 있는데 들어가면서는 바로 대세 하락장으로 연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즉 과거의 연준의 금리 인상의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에부터
1년간 주식 수익률은 보시는 바처럼 모두 다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금리 인상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어떤 펀더멘탈을 꺾게 되고 그렇게 해서 대세 하락을 초래하는 요인은 맞지만은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의 초기 국면, 첫 번째 스타트하는 금리 인상으로 펀더멘탈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또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과거 통계를 보면은 아무튼 과거 8번의 과거 첫 번째 금리 인상으로부터 1년간 수익률 100% 플러스였다. 첫 번째 저희가 조정적으로 보는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뭐죠? 우리가 주식은 결국은 뭐예요?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일부에서 현재 대세 하락장에 접어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맞다면은 어떻게 해요? 아마도 금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으로 리세션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식은 실물 경제보다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는데, 펀더멘탈이, 날빠질여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기에는 현재, 어떤 성장의 펀더멘탈이 너무너무 양호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S&P 500과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뭐, ISM 제조업 지표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오늘 동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SM 제조 지표 기준으로 50 위로 가서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는 뜻이고 아래로 갈수록 경제가 수축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보시면은 이렇게 ISM 제조 지표와 S&P 500의 연간 성과가 굉장히 긴밀하게 갔었죠. 그런데 무슨 의미냐면은 경제가 좋아지면은 S&P 500 성과도 좋아진 거고 경제가 수축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성과도 안 좋았다는 거를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주식의 성과가, 여기 주식 성과가 이 색깔이죠? 성과가 이렇게 부진할 때 볼까요? 공통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 진한 색깔인 ISM 제조지표도 다 50 아래로 떨어졌죠. 예,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경제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ISM 지표 금년 1월달이 마지막 발표인데 1월달 발표된 지표가 얼마냐면요 57.6입니다. 즉 57.6이라는 의미는 현재 미국 경제가 굉장히 사운드하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과거에 과거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의 1년 성과가 깨진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어떤 임박한 침체 리스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마도 앞에 1번, 2번은 다른 분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3번, 4번은 아마 저희가 처음 얘기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를 썼잖아요. 거기 안에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보통 주식시장보다도 어떤 매크로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채권 관련된 지표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 채권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보통 채권은 크게 두 가지를 갖고 매크로 지표를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국채, 두 번째는 회사채를 갖고 얘기하는데요. 국채를 갖고 경제를 전망하는 거는 장단기 금리차를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채를 갖고 하는 거는 하이힐드 가상금리를 갖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지금 현재 국채 장단기 금리차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는 10년만 국채금리와 2년만 국채금리인데 지금 여기 이 색깔, 요 진한 색깔은 장기 국채금리와 단기 국채금리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회색은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놀라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과거 이렇게 경기 침체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발생했잖아요. 그죠? 침체인데 이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구간에 여기 마이너스로 갔다는 거는
요 영아래로 갔다는 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거거든요. 모든 구간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이렇게 다 역전, 100% 역전됐습니다. 즉, 지난 50년 동안에 모든 실물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는 역전이 됐었다. 즉, 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안 되면은 미국 국채,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다. 그럼 뭘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러면 미국 경기 침체의 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게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장단기 국채 역전 현상이 발생한 다음에 경기 침체는 언제쯤 오냐면은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요. 그죠? 다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컬한 건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 발생할 때도 1년 전에 장단기 역전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이 뭐 경제 우려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단기 국채 금리가 지금은 어떻게? 마이너스 아닙니다. 플러스 0.6%입니다. 즉 현재 국면에서는 임박한 경기 침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언제쯤 경기 침체 될 것 같냐라고 하면 아마도 금년에 미국 연준이가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장단기 금리 커브가 이렇게 0 근처로 갈 거고 아마도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터치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거 통계를 보면 한 1년 정도 뒤에 리세션 오잖아요. 그러면 24년 정도 빠르면 2024년 정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현재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데이터는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임박한 경기 침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하이드 채권 갖고 말씀드릴게요. 하이드 채권 어떻게 하죠? 하이드 채권은 이거는 보시는 요거는 S&P 500이고요. 이건 하이드 가상금리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하이드 채권은 경제 펀더멘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면 이렇게 가상금리가 폭증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가 가상금리 내려오잖아요. 자, 그런데 과거에 지난 한 7년 동안에 주식이 무너질 때, 주식이 하락할 때 모두 다 가상금리가 크게 폭증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요 구간인 2015년 12월 달에 보면은 S&P 500 13% 하락했는 동관 동안에 하이드 가상금리 무려 230pp가 떴어요. 2.3% 떴죠. 가상금리 폭증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구간인 2018년 10월 달에도 주식이 S&P 500이 거의 한 19%, 20%에 육박하게 떴는데 동구간 동안에 하이드 가상금리 요렇게 227bp가 떴습니다.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떴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요 구간 보시면은 S&P 500이 고점 대비한 거의 한 32% 빠졌습니다. 근데 동구간 동안에 근데가 아니죠. 동구간 동안에 하이드 가상금리도 와우 거의 670bp 떴어요. 즉 하이드 가상금리가 6.7% 정도 폭증을 한 거죠. 그죠?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급등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가가 빠질 때 펀더멘탈을 반영한 하이드 가상금 리스크 프리미엄이 폭증을 했다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번 장에 이번 1월 달에 한번 볼게요. 이번 1월 달에 주식시장 S&P 500은 10.8% 깨졌고 나스닥은 어떻게 해요? 거의 한 17% 정도 깨졌잖아요. 그죠? 근데 동구한 동안에 경제 펀더멘탈 리스크를 반영한 하이드 가상금리는 어떨까? 보시면은 조금 올랐는데 거의 안 올랐어요. 0.54bp 즉 0.54% 올랐어요. 즉 이번에는 주식은 큰 폭으로 하락해서 주동장에 들어왔는데 반면에 가상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번 주식의 하락장이 이번 1월 달에 하락한 것들이 경제 펀더멘탈이 나빠져서 주식 하락한 게 아니다.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식 하락한 게 경제 펀더멘탈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떤 긴축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해서 또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에 반영돼서 주식가가 하락했다면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GB투자문이 왜 이번에 하락한 거를 대세 하락하는 베어마켓에서 정의하지 않고 강세장 안에 조정장인 커렉션으로 정의한지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저희가 조정장이라고 보는 건 첫 번째 금리 인상은 과거 50년 동안에 모두 다 1년 후 수익률 플러스 났다. 두 번째, 주식이 실물 경제를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실물 경제 굉장히 양호하다. 세 번째, 채권의 매크로 지표인 장단기 금리 차가 과거 70년 동안에 실물 경제가 경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역전이 되는데 현재 역전이 아닌 경제 플러스 한 60bp로 임박한 경침체 리스크 없는 것 같다. 네 번째, 하이드 가상금리가 경제 펀더멘털 하이드 가상금리는 굉장히 양호함, 수익 크게 급락했지만 펀더멘털이 가상금리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굉장히 양호한 것 같다.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은 양호한 상황에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장 대세 하락장이 아닌 조정장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